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 보면 제품명 찾기라는 이 단추가 있고 요 단추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단추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구현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보니까 TX 제품명이라는 이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품명을 입력을 한대요. 입력을 하고 나서 제품명 찾기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입력했던 그 제품명 있죠? 그 제품명이랑 같은 제품의 정보를 찾아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보기 1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는 이제 모든 제품의 정보가 그렇게 전부 다 표시되게 그렇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필터하고 필터 온이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XX 프로그램을 켜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저는 이렇게 XX 프로그램을 켰어요. 켜놓고 어떤 폼에서 하라 그랬어요? 판매 현황 관리라는 그 폼에서 하라 그랬죠. 자, 일단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판매 현황 관리라는 폼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제품명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이 칸의 제목이 txt 제품명인 것 같아요. 일단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로 일단 갈게요. 자, 디자인 보기를 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서 제품명이라고 제목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txt 제품명 컨트롤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오른쪽에 떴고 거기서 이제 제목을 보니까 txt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칸의 제목이 이제 txt 제품명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제품명을 입력하고 그 옆에 보니까 제품명 찾기라고 이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클릭하면 내가 입력한 그 제품명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만 화면상에 이제 보여줘라. 그거요. 그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필터랑 필터 온이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제품명 찾기라는 이 버튼을,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제품명 찾기라는 이 단추를 선택하면 지금 속성 시트 창이 지금 이 단추로 이제 선택이 돼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벤트로 이동하게 되면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 점점점 하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그럼 이제 온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할 건지 어떤 걸로 작성할래? 매크로로 작성할래? 식으로 작성할래? 코드로 작성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상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기에 얘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CMD 커맨드 버튼이요. 제품명 찾기라는 이 커맨드 버튼을 어떻게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라.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필터랑 필터 온이랑 그 명령어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필터를 이용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현재 개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터를 이제 적용시킬 겁니다. 우리 필터라는 건 이제 걸러서 보여주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표시해 주세요. 그게 이제 필터예요. 필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필터하고 써주고요. 그리고 필터를 설정하긴 설정할 건데 어떻게 설정할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명 있죠? 제품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txt 제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제품명이라는 그 데이터랑 txt 제품명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이제 필터 조건이요. 그리고 나서 이 필터를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e라고 써주고요. 필터 온이요. 필터 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필터를 이제 켜야 되겠죠. 그래서 true 하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요 첫 번째 요 조건에 만족하게끔 우리가 이제 식을 다 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품명을 입력하는데 그 제품명은 이제 문자잖아요.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필터 온, 필터를 킬래 말래, 필터를 적용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터 온을 우리가 true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필터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필터 온 뒤에다가 우리가 false라고 우리가 쓰게 되면 이제 필터를 쓰지 않겠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 쓴 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만약에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날짜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 수량 같은 것들을 입력해서 몇 개 이상인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전부 다 약속된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형식만 잘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마다 요 제목들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문자일 때는 요 중간에 여기 헛다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날짜일 때는 요 자리에 이제 샵이 들어가는 거예요. 샵이 들어가는 거고, 숫자일 때는 그냥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M% 들어간 자리 있죠? 요런 M% 좌우에는 반드시 한 칸씩 전부 다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일 때, 문자일 때, 숫자일 때 그렇게 모양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작성했으면 이제 요 VBA 꺼버리면 됩니다. 꺼버리고 나면 지금처럼 onClick 옆에 보게 되면 이벤트 프로시저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이것도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나 안 되나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보기에 가서 이제 우리 폼 보기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제품명에 보면 책상도 있고 팩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타블릿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프린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터 찾아라 라고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제 제품명 찾기하고 요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버튼을 땡 하고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곳에 다른 데이터들은 다 사라지고 프린터만 이렇게 다 싹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이제 맞게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 보기 1이라는 그 버튼도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전체 보기 1, 요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있는 모든 제품의 정보가 다 표시되게 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품명 찾기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는 내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그 제품명과 똑같은 데이터만 나타내줘요. 그래서 본문 영역에 그 해당 제품들만 나타나는데 이제 이 전체 보기 1이라는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모든 제품의 정보가 다 표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주면 되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온 클릭하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 또 점점점이라는 거 클릭하면 뭘로 작성할래? 작성기 선택해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코드 작성기로 작성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제품명 찾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내가 입력했던 거, 그 제품명만 보여주는데 이제 전부 다 보이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필터, 아까 적용시켜놨던 필터 있죠? 그거를 이제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필터를 끌 때는 me.filter on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이거를 이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alse라고 요거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적용했던 필터를 어떻게 해라? 적용하지 않겠다. 그 뜻이요. 그럼 필터를 적용 안 시키면 전체 데이터, 모든 제품의 정보가 다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VBA 꺼버리고요. 그리고 요 속성 시트 창 요것도 이제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폼 실행시켜서 지금 프린터 입력돼 있고 아까 제품명 찾기 눌러서 프린터만 쭉 표시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전체 보기 1하고 요 버튼에 클릭해 보면 되겠네요. 얘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제 책상에다 팩스다 하고 전체 데이터가 다 나타나죠. 지금 프린터가 입력된 상태에서 제품명 찾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프린터만 전부 다 보여지는 거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필터링 됨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보기 1이라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데이터가 다 나타나면서 필터링 되지 않음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서 txt 이메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다가 담당자 이메일을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입력하고 나서 이메일 찾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조건을 보니까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txt 이메일에 입력된 그 글자를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만약에 사람의 이름이 있을 때 김씨로 시작되는 사람 찾아라. 아니면은 이름 중에서 호자가 들어간 사람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 요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XS를 켜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아까 작업하던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이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실행시켜 놓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담당자 이메일하고 앞에 제목이 써져 있네요. 자, 요 텍스트 상자가 우리 txt 이메일 곧 컨트롤이요. 여기다가 이제 이메일 주소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입력하고 이메일 찾기라는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txt 이메일에 입력된 그 글자를 포함하는 그 제품의 정보를 찾아서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디자인 보기로 갈게요. 디자인 보기로 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컨트롤 먼저 확인해야죠. 자, 이 컨트롤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얘가 이제 txt 이메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메일 주소 중에 일부를 입력하고 이메일 찾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찾기라는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벤트에 가서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점점점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점점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기를 선택해라 나오는데 지금 문제상에서 레코드 소스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라. 그리고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cmd 이메일 찾기 클릭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우리가 여기다가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me.record 레코드 소스라고 이렇게 써놓고 는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셀렉트 검색해라. 뭘 검색해라? 모든 항목들, 모든 필드를 다 검색해라. 검색하긴 검색하는데 프롬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어떤 쿼리다, 어떤 테이블이다 그런 걸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지정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XX 프로그램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에서 하는 거죠. 이 폼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여기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 폼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레코드 원본이 제품별 판매 현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별 현황이라고 테이블이다 쿼리다 찾아보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에 보니까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고 여기 있죠. 있으니까 요 쿼리를 가지고 지금 이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폼은 그냥 껍데기고 실제로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어떤 데이터다?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이 쿼리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럼 뒤에다가 우리가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where이라고 써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조건을 작성할 때 담당자 이메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담당자 이메일에 포함된 거 찾아라. 어떤 게 어디에 포함된 거 찾아라. 우리 txt 이메일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글자가 포함된 거 찾아라 라고 이제 써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글자가 포함된 걸 찾을 때 우리가 이제 like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담당자 이메일이랑 똑같은 거 찾을 때는 그냥 는만 표시해주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문제상에서 포함하는 그런 제품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ike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ike라고 써주고 호따옴표 하나 찍어주고 별표 찍어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 찍어주고 &% 열어주고 txt 이메일이라고 써주고 &% 닫아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별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호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어 레코드 소스에서 이 명령어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레코드 소스 뒤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우리 SQL문이 들어가더라. 자, 그럼 이것도 좀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레코드 소스를 이용할 때 지금처럼 셀렉트 구문을 썼어요. 해서 셀렉트 모든 걸 다 검색해달라. 모든 필드 전부 다 검색해라. 검색하긴 검색하는데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특정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써줘야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테이블, 쿼리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직접 찾아줘야 되더라. 그래서 폼의 레코드 원본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여기다 써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where이라고 쓰고 뒤에다 조건을 쓰면 되는데 숫자일 때 이렇게 쓰면 되고요.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 방금 문제 푼 것처럼 어떤 글자가 포함된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like를 써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레코드 소스에서도 우리 조건 쓰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정확하게 형식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레코드 소스하고 명령어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 쿼리 이름 우리가 폼에 레코드 원본이 뭔지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써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 앰퍼센트하고 앰퍼센트 이 좌우에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어 썼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XX 아이콘 있죠? XX 아이콘 누르고 XX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폼도 실행시켜 보자고요. 폼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가 이곳에 쭉 써져 있는데 이 이메일 주소 중에 길벗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길벗 해서 길벗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메일 찾기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이메일 찾기 하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담당자 이메일 보세요. 전부 다 길벗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데이터들만 쭉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또 이 문제가 또 끝났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펌이 있대요. 이 펌에 보게 되면 텍스트 거래처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한대요. 입력하고 나서 거래처 찾기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 거래처 찾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가 이제 txt 거래처 코드랑 같은 거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같은 거요. 같은 제품을 찾아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apply 필터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apply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조건에 맞는 그 레코드를 찾는 그런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거래처 찾기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을 먼저 해야 돼요. 생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기능이 되게 지정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매크로를 먼저 생성해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폼 디자인 보기로 좀 갈게요. 자, 디자인 보기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만들기 매크로 만들 거니까 만들기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게요. 만들기라는 곳에 지금처럼 이동하고 나면 오른쪽 끝에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매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매크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1 하고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여기다 이제 함수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apply 필터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요 매크로는 거래처 코드랑 txt 거래처 코드랑 같은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where 조건문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문을 쓰는 칸 끝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작성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기라는 거 요거 눌러 주게 되면 식작성기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우리가 직접 쓸 필요 없이 하나씩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라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찾냐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섹션 6번 문제 풀고 있죠. 이 파일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폼이라고 있어요. 폼. 이 폼 안에 모든 폼을 일단 켜놓고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게 판매 현황 관리라는 그 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현황 관리라는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판매 현황 관리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이곳에 오른쪽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찾아주면 되냐? 우리 지금 이 거래처 코드랑 뭐랑 똑같은 거 찾을 거예요? txt 거래처 코드랑 똑같은 거 찾을 거죠. 그래서 여기서 txt 거래처 코드라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중간쯤에 내려가니까 txt 거래처 코드라고 있죠. 자,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들어가요. 판매 현황 관리라는 그 폼에 txt 거래처 코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폼에 들어있는 거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매크로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끄면 지금처럼 매크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장해야죠. 얘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거래처 찾기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크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거래처 찾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이제 매크로 다 작성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매크로 다 작성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입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처 찾기라는 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서 얘를 이제 이 단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속성 시트에 이제 CMD 거래처 찾기하고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벤트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벤트로 이동하고 나서 온 클릭 여기다가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그 매크로 있죠? 매크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 찾기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처 찾기라는 거 얘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속성 시트 창 닫아주면 돼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서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자, 폼을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시켰더니 거래처 코드에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자, 여기 보니까 JNK001번도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2번도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3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SUB001도 있고, SUB002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거래처 코드를 자, SUB003을 찾아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거래처 찾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SUB003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서 txt 판매 번호 컨트롤에다가 판매 번호를 입력을 하면 돼요. 입력하고 나서 판매 번호 찾기라는 거를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번호가 txt 판매 번호에 각각 같은 제품의 정보를 찾아서 표시해라. 그때 이제 현재 폼에 레코드셋 클론 속성이랑 그 다음에 북마크 속성 그리고 find first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판매 현황 관리라는 폼이 이렇게 실행이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판매번호가 지금 뭐 4번도 있고 7번도 있고 14번, 16번하고 여러 가지 번호가 있는데 거기서 특정 번호를 여기 칸에다가 입력을 한대요. 입력하고 나서 판매번호 찾기라는 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해당 판매번호를 찾아서 그 제품의 정보를 이제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좀 이동 좀 할게요. 디자인 보기 가서 우리가 지금 이 판매 번호 찾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 그렇게 이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번호 찾기라는 이 버튼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열리고요.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온클릭에서 뒤에 있는 점점점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이요. 그럼 지금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CMD 판매 번호 찾기 클릭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코드 작성할 때 이제 mi.record set 클론 하고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find first라는 그 메서드를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find first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find first 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번호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긴 찾는데 그때 이제 여기 판매 번호가 이제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txt 판매 번호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줄에다가 북마크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거는 어떤 걸 사용해라? 우리 mi.record set clone 여기서 찾은 이제 그 레코드에 책갈피 속성을 지정해라 라고 뒤에다가 이제 점 찍어주고 북마크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북마크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mi라고 되어 있고 레코드셋 클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을 이제 복사를 해요. 그 복사된 개체가 이제 레코드셋 클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해당 조건 우리가 지금 조건을 지정한 게
판매 번호는 txt 판매 번호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줬죠. 거기서 이제 판매 번호랑 txt 판매 번호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라. 일치하는 값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find first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mid.bookmark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폼의 작업 대상인 그 레코드셋 레코드 중에서 현재 레코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레코드의 책갈피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판매 번호랑 txt 판매 번호랑 똑같은 걸 찾아주면 그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그때 이제 찾은 그 레코드의 책갈피 속성을 이제 지정을 해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폼에 레코드 포인터가 찾은 그 레코드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 셋 클론 북마크 find first 하고 이것들이 이제 같이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요 부분만 조금씩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비교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쓴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자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령어들을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을 때는 얘네 두 줄은 거의 고정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 조건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다 썼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XX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폼 이제 실행 좀 시킬게요. 폼 실행시켜서 판매 번호가 뭐 14번인 거 찾아라. 14번 써주고 판매 번호 찾기 하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14번으로 이렇게 이제 포인터가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4번 찾아라. 그리고 이제 판매 번호 찾기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동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레코드셋 클론 그리고 북마크 find first는 보통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속성과 메서드를 쓰라고 이제 대부분 같이 나오더라. 해서 조건만 조금씩 수정해주면 된다. 그 명령어 형식을 아예 그냥 통째로 기억하시고 지나가세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 보게 되면 txt 판매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판매 번호를 입력을 한대요. 입력하고 나서 제품 정보 찾기라는 거 얘를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를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제품 정보라는 폼이 있대요. 우리는 지금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 번호를 우리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고 제품 정보 찾기라는 거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제품 정보라는 이 폼을 실행을 시키래요. 실행을 시키고 나서 제품 정보 폼에 판매 번호가 txt 판매 번호에 각각 같은 제품 있죠? 그 같은 제품의 정보를 찾아서 제품 정보 폼, 이 폼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표시해라. 그때 이제 ADO 개체라는 걸 이용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판매 현황 관리라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작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4번 선택하고 제품 정보 찾기 얘를 클릭하면 이 제품 정보라는 이 폼이 실행되면서 그 판매 번호에 해당하는 그 정보가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이제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도구로 먼저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 정보 찾기라는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제품 정보 찾기라고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벤트에 가게 되면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점 선택해주고 ADO 개체를 이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로 작성해 줘야 돼요. 해서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제품 정보 찾기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ADO 개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명령어 써주면 돼요. 자,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제 ADO 개체를 이용하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이만큼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코드가 되게 길죠. 자, 요거 좀 이제 잘라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ADO 개체를 이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을 때 맨 첫 번째 줄이요. 첫 번째 줄은 이제 우리 RS라는 변수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이 RS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ADO 레코드셋 변수를 이제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 RS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RS라는 요 변수는 우리 명령 실행 결과로 이제 얻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임시로 이제 저장될 그 변수요. 레코드셋의 집합으로 이제 선언하겠다.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서 우리가 선언한 게 RS에 이제 임시로 저장할 그 레코드셋 있죠. 그걸 이제 할당해라.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 정보 찾기라는 거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제품 정보라는 이 폼을 열어서
폼을 열어서 우리가 결과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폼을 열어라. 그렇게 이제 명령어 써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에서 이제 우리가 해준 게 RS 레코드 셋에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결시켜라 해서 연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명령어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문제가 ADO 개체를 이용해라 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요 세 줄이요. 요 세 줄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오픈 폼이 됐든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SQL문도 쓰고 써서 이제 조건 같은 것들 집어넣어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아래쪽에다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ADO 개체를 이용해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요 세 줄입니다. 요 세 줄의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숙지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ADO 개체를 쓸 때마다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명령어들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픈 폼에서 제품 정보라는 그 폼을 열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이제 제품 정보 찾기라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품 정보라는 폼을 실행하고 나서 거기다 이제 결값을 표시할 거라 지금처럼 오픈 폼이라는 이 명령어를 중간에다가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판매 현황 관리라는 이 폼 있죠? 이 폼의 원본 레코드가 우리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이 쿼리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쿼리에서 전부 다 검색해라. 그때 조건은 뭐다? 판매 번호랑 txt 판매 번호랑 똑같은 거 그거 찾아가지고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검색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SQL문 작성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그 결과 그 데이터를 제품 정보라는 그 폼에다가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레코드셋에 할당된 그 판매 번호를 우리 제품 정보라는 이 폼에 txt 판매 번호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제품명도 txt 제품명에 집어넣어라. 판매량도 txt 판매량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불량품도 우리 txt 불량품에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작성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rs close라고 이렇게 써서 이제 레코드셋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DO 개체를 이용하시오라고 나왔을 때 지금처럼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수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세 줄이요. 요 세 줄은 어떤 문제가 됐든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코드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요 ADO 개체를 이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 줄 알아도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뭐 ADO 개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문제를 꽈서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시험장 가서도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 ADO 개체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코드만 좀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게 커말 1급 실기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요 영어 단어 몇 줄 더 외운다고 해서 머리가 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명령어가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일마다 좀 연습하면서 기억하세요. 이거를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면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운다고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습하면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고 끝 그러지 말고 또 풀고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회 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요 ADO 개체예요. 왜? 어렵다고 느끼냐? 기니까 외울 게 많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ADO 개체 문제들 있죠? 그런 것만 싹 뽑아가지고 그것만 하루 종일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ADO 개체 이제 전부 다 이용해서 코드 다 작성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봐야죠. 해서 우리 XX로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폼, 판매 현황 관리라는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키고 나서 지금 여기 판매 번호 4번 써져 있으니까 제품 정보 찾기에서 이 버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컴파일 오류입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는 ActiveX 라이브러리 참조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뜬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설정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고요. 우리 여기 도구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참조라고 있습니다. 도구의 참조를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나면 이제 우리 지금처럼 참조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엑스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2.0 라이브러리 하고 있어요. 얘 선택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2.0만 되는 게 아니라 2.0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 선택해놓고 확인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다시 XX로 되돌아가서 제품 정보 찾기라는 거, 요 버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요 버튼에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제품 정보라는 요 폼이 실행되면서 그 제품 번호 4번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 문제 풀어봤는데 이 조회 문제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 코드를 전부 다 외워야 되니까 이제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조회에서 출제된 그 문제가 필터 쓰는 거,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 쓰는 거,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필터 쓰는 거, 그 다음에 레코드 셋 클론 쓰는 거, 그리고 ADO 개체 쓰는 거, 요 5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조건 지정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폼에 배치된 그런 특정 컨트롤 값이랑 관련 필드 값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만 능숙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반복적으로 쭉 연습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조회 문제도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5가지밖에 없어요. 이 5가지 유형만 잘 파악하세요.